조직학 2021학년도 2학기 조직학 두 번째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결국은 루틴 10단계였어요. 그죠? 10단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뭐였는데요, 그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몸에서 떼어낸 조직을 암을 검사하기 위해서 조직 슬라이드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과정이 뭐다? 슬라이드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과정이 뭐다? 일단은 방부 처리하고 썩지 않도록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얇게 잘라야 되죠. 커팅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염색해야 돼요. 이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것보다 커팅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어느 정도 단단하게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이 조직 안에다가 파라핀을 채우고, 이 조직이 파라핀 안에 잠기게 만들어서 조직 블럭을 만들어서 깎아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루틴 10단계가 되는데, 고정이 쉽게 말해서 썩지 않도록 고정제 처리를 하는 과정이고, 고정제를 씻어내는 과정이 수세. 이 수세할 때는 물로 수세하는데 물과 파라핀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을 빼주는 과정이 탈수. 탈수 때는 뭘 쓴다? 알코올을 쓴다. 그죠? 예, 탈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또 알코올과 파라핀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을 빼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투명, 자일렌을 쓰죠. 자, 투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조직 안에 파라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조직 안에 파라핀을 집어넣는 과정이 침투. 그죠? 그 다음에 파라핀이 들어가 있는 조직을 파라핀 안에 집어넣는 과정이 포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송둥송둥 잘라내는 게 삭정. 정밀한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얇게 잘라내는 과정이 박절. 그리고 염색을 하고 맨 마지막에 커버 글라스를 덮어주는 것 과정까지가 복립. 요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 10단계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림의 고수가 탈투침을 던지는데 포악하고 삭막하다고 해서 포삭, 이름이 박연봉씨다. 그죠? 고수 탈투침 포삭 박연봉.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설명드리기론, 이거를 아무리 설명을 들어봐야 잘 모른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뭘 하는 게 좋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몇 개를 찾아놨어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뿅. 유튜브에 티슈 인베이딩이라고 치면 나오는, 티슈 인베이딩 센터 뭐 시스템 이렇게 치면 나오는 영상인데 제일 짧아요. 짧은데 좀 화면을 확대할까요? 화면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작권에 걸리는지 모르겠네. 소리를 좀 줄이자. 자, 파라핀, 글러브, 그 다음에 핀셋. 자, 방금 봤던 게 이렇게 설명하기 편해. 자, 이게 파라핀이고요. 이게 글러브. 그 다음 필요한 게, 여러분 제가 이거 전번주에 말씀드렸죠. 파라핀을 부어줘서 굳힐 수 있는 몰드, 틀, 그 다음에 핀셋, 그리고 카세트라고 하는데 이 안에 조직이 들어가가지고 조직을 굳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플라스틱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인베이딩 센터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포맥이에요. 그죠? 어떤 작동을 하는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보통 이제 온도,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요 위에다가 아까 그 파라핀 굳은 걸 넣어주면은 이 온도가 얘를 녹여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파라핀 챔버. 자, 이게 이제 파라핀이 나오는 수도꼭지라면, 오른쪽에 보통 루틴 10단계에서 인베이딩, 그러니까 포매가 들어가기 전 단계, 고수, 탈투, 침까지가 끝난 조직들을 이렇게 넣어두는 거예요. 자, 뚜껑을 따면은, 자, 침투가 끝난 조직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들어있죠. 자, 적당한 크기의 몰드를 고릅니다.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자, 쭉 누르니까 녹은 파라핀이 부어지죠.
여기다가 이제 핀셋 들어가지고 딱 꼽아주면 되는 거예요. Orient your tissue correctly in the mold, being certain all tissue is on one plane parallel to the bottom of the mold. 자, 그래서 여러분 바닥이 오도록 딱 꼽아주고 위에다 얘를 덮어서 다시 부어주면 되는 겁니다. Example, 예, 꾹꾹꾹 눌러주면 굳겠죠, 이 상태로. on end, or the epithelium 다시 may need to be 나머지를 taken 채워주고요. all in the same direction. 제대로 굳었다 싶으면은. Allow the hot paraffin to 자, 여러분 여기가 따뜻한 부분이 이 부분은 차요. 그러니까 여기 놔두면 알아서 더 빨리 굳겠죠. 그죠? cool only long enough to anchor the tissue in place. 꾸덕꾸덕하게 굳어요. Place your cassette top over the mold 위에다가 몰드 위에다가 저거를 얹어주고 이렇게 다시 and 채워주면 completely 됩니다. fill with paraffin. Set the combined mold and cassette 이거를 onto the 얼음판 mold 위에 plate 아이스판 위에다 이렇게 neatly in 얹어 놓으면 order. 이렇게 굳어요. Immediate and rapid solidification of the paraffin block is desired in order to facilitate sectioning and to 그다음에 이제 prevent 쇠를 the 떼주면 tendency 됩니다. to form large crystals in the wax. When the paraffin is sufficiently solidified, 톡 떼주면 이렇게 조직이 나오는 거죠. 조직이 딱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조직이 드러날 때까지 깎아주는 게 삭정인 거예요. remove the block from the mold. Clean your block of excess paraffin without compromising the patient 자, information 옆에를 깎아주죠. on the 이게 block, 삭정입니다. and place in order in 예, a box. 간단하죠? 자, 이게 어이구 놀라라. 자, 방금 보셨던 과정이 그 포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는 다음 학기에 조직기술학 수업을 들으시면은 익숙해지셔야 되고 저런 것들은 실습을 할 줄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 과정이 끝나고 나면 아까 그 만들어진 블럭을 가지고 뭘 하냐? 깎는 과정에 들어가요. 자, 깎는 과정은 마이크로톰 섹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로톰, 마이크로컷 이렇게 상관없어요. 예, 요게 이제 마이크로 터밍이죠. 그러니까 박절기, 회전형 박절기입니다. 이게 이 손잡이를 돌리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깎여 나와요. The microtome is an instrument used to cut 소리가 크다. sections from tissue embedded in paraffin wax so that they can be stained and imaged. We'll do a quick run through of the basic operations and then demonstrate how to cut sections from an eye and get them onto slides. Use this lever to 자, secure 레벨을 your block 당겨가지고 with specimen clamp. 그죠? 요 레버를 당겨가지고 조직을 다 끼우는 겁니다. 아까 조직은 이만큼 컸는데 얘는 요거밖에 안 되네요. 자, 지금 그 삭정을 끝낸 거죠. 옆에 있는 거 쓸데없는 거 싹 다 잘라냈잖아요. 그죠? The hand wheel on the right side is used to move your block downward across the blade. In order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핸들을 돌리면 앞으로 점점점 나옵니다. for the wheel to be turned, the safety knob must be turned downward and the handle pulled outward. Make sure 이게 워낙에 칼날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 아무리 주의를 줘도 학생들은 여기다 손을 많이 빕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방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잠근 장치를 걸어놔서 잘 안 움직이도록 안전 장치를 많이 해놔요. 보통. 잠깐만. 제가 지금까지 목소리가 좀 작았겠네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자, 매번 할 때마다 이런 그 마이크 설정이 힘들어서. 자, 일단 계속 갈게요. to push the handle back in each time you finish using the microtome. The blade can be adjusted or removed using this knob. 저기에 이제 칼날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얇은 칼날이. 제가 알기로는 이 칼날을 만들 수 있는 금속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아직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나라 없어요. 일본, 독일 하여튼 간에.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이 칼날 자체가 병원에서 이거 아껴 쓰라고는 하죠. Typically, the blade should be replaced or adjusted before you cut each new tissue block. Make sure to be careful when handling the razor.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칼날을 집어넣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이것도 다 외워야 돼요. 이 칼날하고 조직대하고 이루어지는 각도가 몇 도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있어요. 내년에 배울 겁니다. When it needs to be cleaned, use only an upward motion. 예. 방금 보셨다시피 닦을 때 이렇게 닦아야 돼요. 이게 밑으로 닦았다가 여러분 손 그대로 잘려나갑니다. The knife holder can be adjusted in 3 planes with the use of 3 different knobs. The front knob is used to move it forward and backward. 자, 이제 앞뒤로 조절을 해주고요. 칼날 딱 맞춰서 The knob on the left is used for lateral adjustment, 좌우로도 맞춰주고요. and the one on the right
changes the angle. 각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각도는 딱 정해져 있어요. Generally, cutting works best 7도가 제일 이상적입니다. fairly steep angle. The first step in cutting your sections is to remove the outer layer of wax on the block so that the tissue is exposed from the wax and can be soaked in cold water for 1 to 24 hours. This step prevents the tissue from shattering when you begin cutting sections. 지금은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Once the block is secured to the specimen clamp, adjust the knife holder to get the blade as close as possible to your block. 자, 앞뒤로 조절해가지고 지금 칼날을 맞췄죠. 자, 그죠? 그 다음에 깎으면 이제 앞으로 살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리본이 빠져나오, 필름이 빠져나오듯이 살짝 깎아가는 거예요. 자,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To 10 micrometers and begin cranking the hand wheel. 이렇게 살짝 하면서 좀 있으면 어느 순간 잘립니다. 자, 잘리기 시작하죠. 저렇게 껍질이 리본처럼 벗겨 나오는데 이게 숙련이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진짜 마치 리본 형태로 탁탁탁탁 잘려 나와요. Once the tissue is exposed, remove it and place in the water. After 24 hours, reclamp the block.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커팅을 할 겁니다. Extra wax surrounding your tissue. Later, this will allow you to fit more sections on each slide. 요것도 이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다 돼 있는 것도 여러분 교육용이니까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트리밍하는 거, 그러니까 삭정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아끼기 위해서 쓸모없는 부분을 최대한 잘라주는 거죠. Cut strings of 6 or so sections. 자, 나오죠. 필름처럼 진짜 나오죠. 정말 잘한다 이 사람. Carefully place them in a hot water bath. 자, 저거를 그냥 들리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살 불어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과정인데 이걸 들어서 지금 이 슬라이드 파라핀 필름을 유리 슬라이드 위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뜨거운 물 위에 둥둥 띄워서 펼친 다음에 뜨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물에 띄웁니다. 이렇게. 이 물통을 부유항온수조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항온수조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필름이 잘 보이기 위해서 싹 다 검은색으로 그 색칠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 물이 그 따뜻하기는 하지만은 파라핀이 녹는 농도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 물에 올려두면은 물이 따뜻하니까 방금 나오면서 생겼던 물리적인 주름까지 싹 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펴졌다 싶으면은 자, 이렇게 몇 개 더 든 다음에 펴졌다 싶으면은 유리 슬라이드로 조심스럽게 드러내면 됩니다. 이것도 실력 없으면은 이상하게 붙어요. 한 방에 떠내는 게 굉장히 스킬입니다. 이렇게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슬라이드로 이제 유리 슬라이드로 한 방에 드러내야 돼요. 오, 잘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붙었죠? 슬라이드가. Sections are on the slide. They can be labeled with a type. 이거를 보통 이제 건조대 놓고 건조를 시키거나 좀 돈 있는 검사실 같으면 슬라이드 워머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자체를 데파주는. 예, 거기에 놓고 이제 슬라이드를 녹게 만드는 거죠. 그럼 끝납니다. 보세요. Place on the drying rack. 이렇게 보통 건조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잠시만. 슬라이드 워머가 없나? 여기 있네. 이럴 수 있고 놔둬가지고 슬라이드를 얹어놓고 녹이면 이게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서 파라핀이 아예 빠져서 녹아 나옵니다. 그럼 파라핀이 녹아 나오면서 조직만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예, 보통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것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눈으로 한번 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저번 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거 마무리 졌고, 자, 이번 주는 이제 현미경입니다. 그 현미경은 임상병리사라면은 그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물건이죠. 그죠? 임상병리사의 뭐 상징과 같은 물건인데 그 현미경과 관련돼서는 미생물때도 배우고 혈액학때도 배우고 뭐 워낙에 많이 배우니까 조직하기 위해서는 빨리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할 겁니다.
자, 현미경에서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거 분해능이죠. 그죠? 그러니까 현미경의 성능을 나타내는 용어가 분해능이다. 그죠? 그래서 분해능은 빛의 파장과 개구수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그죠? 예, 분해능 보통 R값이라고 하는데 R값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다 체크하세요. 책도 나중에 한번 봐드릴게요. 자, 현미경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그 각각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현미경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현미경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좋습니다. 광학 현미경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현미경이죠. 제일 많이 쓰는 현미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현미경이 광학 현미경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현미경의 각 부위의 명칭들 요거는 조직학에서는 제가 따로 안 물어볼 테지만은 여러분 다른 과목에서는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뭐고 저게 뭐고 하는 거 대학 접안 렌즈, 대물 렌즈 뭐 그다음에 이거 뭐 확대시키고 배율 정하는 방법, 조리개가 뭐고 이 받침대는 어디고 손잡이가 어디고 조동다사, 미동다사 이런 거 외워 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암시야 현미경,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프이죠. 그죠? 예. 자, 암시야 현미경 왜 쓰는가라고 했을 때 제일 큰 거 매독의 병원체의 운동체나 형태를 관찰할 때 쓰는 것. 그죠? 매독을 볼 때거나 아니면 혈액 속에 지방 입자 볼 때 쓰는 게 암시야 현미경이다. 그래서 원래 매독이 굉장히 안 보이는 균 중에 하나죠. 염색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현미경입니다. 위상차 현미경. 그죠? 자, 위상차 현미경 살아있는 세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현미경이에요. 예. 자, 이게 왜 그러냐? 저희가 이제 염색을 가르쳐 드릴 건데 상식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염색에 사용되는 염색약이라는 거 있죠. 다이. 그죠? 염색약은 원래는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을 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염색약 성분은 그 이물질입니다. 살아있는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이물질이기 때문에 함부로 세포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하는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염색해서 보겠다는 것은 이미 죽은 세포를 우리가 지금 조직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미 죽어있는 세포를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방부제 처리, 그러니까 고정 처리, 포르말린으로 고정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염색을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하는 기술은 슈퍼바이탈이라고 해서 초생체 염색이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혈액학때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하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관찰할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 위상차 현미경을 쓰면 됩니다. 위상차 현미경은 빛깔의 차이가 아니라 굴절률의 차이로 뭔가 물질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나 염색하지 않은 세포를 볼 때 쓰는 현미경은 이러면은 위상차 현미경 그대로 찍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편광현미경. 편광현미경, 빛이 한 방향으로 가는 현미경이라는 뜻입니다. 자, 빛이 한 방향으로만 가면은 뭐를 찍기 좋으냐? 한 방향으로만 일괄적으로 흐르는 물질들을 찍기 좋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물질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근섬유, 그 다음에 섬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학을 배우면 나올 겁니다. 악효질, 그리고 셀룰로스.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한 방향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편광현미경은 뭐 하는 거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거다. 왜? 한쪽 편광이잖아. 한쪽으로만 빛이 흐르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데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은 뭐가 있냐? 셀룰로스, 악효질, 섬모, 근섬유 이런 게 있다. 요거를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주 나오는 현미경입니다. 공초점 현미경. 예, 레이저를 이용한 현미경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저 나오면 공초점 현미경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제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형광현미경. 그러니까 현미경에 형광 물질을 달아가지고 관찰하는 현미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갈게요. 도대체 현미경에다가 왜 형광 물질을 달고 왜 레이저를 쏘고 이 난리를 치느냐는 거죠. 우리가 현미경을 쓰는 이유는 그겁니다. 최대한 작은 것을 크게 보기 위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왜 작은 것을 크게 보기 원합니까? 그게 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 인간의 진단의 역사, 특히 임상병리학과의 과학적인 발전은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은 미세한 물질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임상병리학의 발전의 역사를 논할 때 가장 빼놓으면 안 되는 병 중에 하나가 매독입니다. 아까 매독에 대해서 나왔는데 매독은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이었어요. 특히 그 성관념이나 성의식이 개판이었던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질병이었어. 근데 매독이 전염병인지는 알았지만 왜 전염되는지는 몰랐거든. 근데 나중에 가면은 미생물이라 여러분 공중보건학을 배우면 이게 알게 돼요. 제일 처음에 사람이 병이 생기는 이유는 신이 벌을 주었다라는 신벌설에서 사람하고 접촉해서 생긴다는 사람 접촉설에서 미생물설로 넘어가요. 근데 미생물설로 넘어가서 매독도 분명히 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해. 근데 매독균은 염색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독균은 배양도 너무 안 되고 염색도 너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독에 걸린 것 같은데 매독을 치료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매독이 발병하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매독은 염색도 안 되고 배양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매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치료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를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면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매독이 제일 좋은 증거는 뭐냐? 그 사람 몸에 그 균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만 밝혀내면 제일 확실한 증거가 될 건데 매독은 배양도 안 되고 염색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매독에 걸린 사람들의 혈청에 나타나는 특이한 단백질을 분리해서 그것들을 검출했어요. 마치 혈액형 검사하듯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혈청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균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 병에 걸린 사람의 몸에 특수한 물질이 나온다면 그 물질을 검출하면 이 병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발달했느냐? 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가 지금 한참 컬났는데 코로나도 지금 여러분 검사 기술의 싸움이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력이 8위였나? 그죠? 코로나를 한 1, 2년 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치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위상도 올라가고 경제력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어땠습니까? 코로나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사실 따지고 얘기해서 우리나라 거 말고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중국에서 저거가 키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검사율 개판이었잖아. 베트남이 한국 안 믿어 우린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 거야 가지고 중국 키트 가지고 검사했다가 완전 방역에 구멍 숭숭 뚫리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인 거야. 어쨌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최대한 빨리 잡아내고 싶은데 빨리 잡아내려면 코로나 균이 몸에서 만연하기 전에 극미량인데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양인데 잡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작은 양이 잘 검출되도록 옆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처음에 매독균을 밝힐 때는 매독에 걸린 사람은 몸에 액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매독 항체만 처리를 해줘도 지들 균이 알아서 몽골몽골 뭉쳤어요. 근데 그것보다 작은 양을 뭉치게 만들다 보니까 뭉쳐도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항체 뒤에다가 고무 라텍스 가루를 달았다고. 그래서 뭉치는 걸 눈으로 봤어. 근데 나중에는 양이 더 작아지니까 락텍스 가루를 달아도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뒤에 뭘 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색상을, 다이를, 염료를 달기 시작하고 염료로도 색깔이 안 변하니까 이제 형광물질을 달기 시작하고 형광물질로도 안 달리니까 이제는 뭘 답니까 요즘에는? 스트레프토아비딘이나 비오틴 같은 형광 표지 물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면역 표지 화학 물질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현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작은 물질을 검출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씌워준다는 거죠. 그죠? 공초점 현미경, 레이저라는 게 뭐예요? 부유 상태에 있는 에너지를 추가해주는 장치죠. 그죠? 그래서 공초점 현미경도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더 가해서 더 잘 보이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니까 공초점 현미경을 레이저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형광 현미경도 형광 물질을 붙여서 더 잘 보이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할까요? 이제 전자현미경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현미경 조금 더 할게요. 전자현미경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템이 있고 셈이 있어요. 전자현미경은 종류가 두 가지다. 템이 있고 셈이 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두 개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템이고 이게 셈입니다. 템은요, 전자현미경의 물질이 요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파라고 하죠. 강렬한 전기의 힘이거든요. 강렬한 전기의 힘을 물질 사이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통과한다고 해서 투가 전자현미경, 템입니다. 투가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프. 통과한다고. 예, 여러분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림이 이게 통과돼서 뚫려 나와요. 이게 템의 특징. 쌤은요, 전자를 쏘아가지고 여기 판에다가 반사를 시켜요. 그래서 스캔 시킵니다. 그래서 쌤이에요. 스캔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표면을 긁고 지나가기 때문에 표면이 3D로 나와요. 이게 템과 쌤의 제일 큰 차이점. 그러면 템과 쌤을 구분할 때 제일 큰 특징은 뭐냐? 1번 템은 뚫고 지나간다. 2번 쌤은 흩고 지나간다. 스캔하고 지나간다. 자, 그러면 템과 쌤 중에 어느 게 더 내부 구조가 자세하게 보일까요? 템이 훨씬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죠? 이론적으로는 0.5 나노미리까지 나노미터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그죠? 근데 쌤은 택도 없습니다. 예. 쌤은 사이즈가 안 나오네. 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못 봅니다. 대신 쌤의 특징은 표면이 3D 이미지로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그죠? 요게 이제 템의 사진입니다. 뚫고 지나갔죠? 안에 내부가 잘 보입니다. 쌤은요, 안에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 울퉁불퉁한 게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쌤과 템의 특징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크기도 템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템과 쌤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교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2교시에 책으로 방금 본 내용들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